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 제4장 제1절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인 공무원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그 권한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직무정지라는 것이죠. 권한정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법 현실에서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직접 봤죠? 2024년 12월 13일까지 헌법 제4장 제1절에 복종하여 직무집행을 하던 우리의 일꾼 윤석열이 2024년 12월 14일부터 그 직무가 정지되고 아무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공무수행은 죄지은 자, 문제가 있는 의무, 그 공무수행을 과연 이런 자가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있는 자, 이제 그런 경우에 법으로 공무수행을 할 이 권한을 빼앗아 버리죠.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의 윤석열 씨입니다. 자, 우리 국민 A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수행을 할 권한이 없는 보통 사람, 자연인 A씨, 공무원이 아닌 A씨입니다. B씨가 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붙지 않아서 공무원이 아닌 B, 공무원이 아닌 C,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윤석열 씨는 2024년 12월 13일까지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런 것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동그라미를 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직무정지가 된 현재의 윤석열 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이 권한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A, B, C와 같다. 똑같죠? 이 사람은 아무런 공무수행을 할 권한이 없고 또 대통령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에 복종할 그런 의무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은 공무수행을 못합니다. 공무원의 일을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내가 65살이 될 때까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계속 대통령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쫓겨날 수 없어. 잘못이 없는 한. 그런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을 할 때는 공무원이고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일을 안 하면 공무원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A, B, C와 똑같은 자연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즉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사에서
여기에 드나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갔다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경호를 받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급여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현재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정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어도 단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적이 있죠.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국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반인 같으면 무장 폭동, 대통령인 공무원이 했으니까 내란, 내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과 상황이 다른 것이죠. 단순 탄핵소추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이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2년 반 정도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보궐선거를 하게 되죠. 만일 인용이 되지 않으면 다시 대통령의 직무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으로서 복무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나를 감히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씩씩거리면 안 됩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됐을 때는 그대로 관저에서 퇴거하고 자신의 일을 다 권한 대행자에게 넘겨주고 경호도 내놓고 급여도 내놓고 나가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나서 이 인용이 아니다 이러면 아무런 원망도 불만도 없이 다시 청사에 돌아오고 관저에 입주하고 경호를 받으면서 급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를 위해서 다시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대통령인 공무원이 변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훔치려고 했다. 그것도 군대를 속여서 동원해서. 바로 이번에는 헌법 제84조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서 공무수행을 하라고 권한을 부여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자기가 뺏어 갖겠다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내란 외환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내란 외환을 저지른 데다가
또 헌법과 법률을 그냥 위반한 잘못으로 탄핵 소추가 된 이런 경우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 제84조의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즉시 체포, 구속하고 재판하고 처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죄 추정이 됩니다. 이런 소리가 필요 없는 것이, 범죄가 내란 외환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혼자 방문 잠그고 앉아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직접 국가를 침공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 없고 내란이 있었을까를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다 영상으로 그저 직관했죠.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내란 외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84조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지었을 때는 이미 그 순간 대통령은 파면이다.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재 일반 범죄, 일반 국민이 빵 한 개를 훔쳤다고 하는 범죄처럼 홍길동 씨가 이웃집 사람을 한 대 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먼저 친 것인지 한 대 맞고 반격으로 친 것인지의 논란이 있는 경우처럼 이러고들 있죠.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는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수사할 수 없다. 이런 그냥 맡겨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수사의 방식이나 수사의 기관에 대해서 변호인 선임도 안 한 상태에서 변호사인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온갖 입을 다 대고 있죠. 수사 방법도 지금 참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도 훈수를 두려는 것인가. 범죄자는 그저 범죄자의 위치에서 자기 변명만 하면 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할 것이고 법원의 일은 법원에서 할 것이며 헌재의 일은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가지 술수를 쓰면서 소위 여론조사 혹은 언론에서 저 탄핵소추가 옳은 것인가, 찬성하는 사람은 몇 %인가, 이게 내란죄인가, 내란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인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몇 %인가, 이 몇 %인가라는 것은 표본조사이고 잘해봤자 1000명, 2000명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은 그 복권 긁기 혹은 구슬치기 이런 게 아닙니다. 법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하지 말라. 그 위반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그래도 좋아 라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에 그것을 인기투표로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 선전선동이다.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언론이 그저 육하원칙에 따라 나온 정보를 소개하는 것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국민이 몇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고 하더라 싫어한다고 하더라 하고 계속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미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주권자에게 항거한 범죄자다. 그에게는 오직 처단만 남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집행정부는 범죄자 윤석열이 윤석열 제국, 윤석열 부부의 제국을 세우는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켰고 거기에 합세했던 그러한 제국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고 국무위원으로 있고 용산 청사에 있고 한남동 관저에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남동 관저에서 병력과 화력, 전투장비를 동원해서 대한민국 법집행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군중을 동원해서 같이 합세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여기까지 수십 명이 달려나가서 동조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윤석열 제국이 수립돼야 한다. 이재명이 나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은 이재명이 위반해도 처단하고 윤석열이 위반해도 처단하는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놓고 이재명이 나쁜데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죄는 이재명이 처단받으면 됩니다. 이재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범죄자의 논리는 원래 이런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혹은 윤석열 부부의 제국이 어떤 것인가? 해병대 사건이라고도 보도되는 거기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로 법정에 섰습니다. 윤석열이 항명수괴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윤석열이 했는지 윤석열 부부가 했는지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도 여기에 반대하면 항명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부부의 뜻대로 핀셋 갑질을 한다. 군인에게 있어서 항명수괴 이러면 생명형까지 갈 수도 있다. 생명까지 좌우하는 이것을 자기 부부들 뜻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그게 윤석열 제국이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까지의 정부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죠. 윤석열 제국은 반민주주의고 군대를 주축으로 하는 독재 집단 그런 것인데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혹시 이 집단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된 듯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해서 미래 세계의 그 SF 그런 데서 보듯이 무슨 약물에 중독된 것인가? 아니면 두뇌 활동을 억제하는 어떤 칩을 꽂고 있는 것인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 논리적인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 현실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을 할 뿐 아니라 이 쿠데타를 실천에 옮겼고 1차 실패를 한 후에도 내전으로서 계속 세력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의심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다 영상으로 나오는 시대인데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보면 이상하게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에 취한 듯이 어느 정도 그 흥분한 듯이 붕 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윤석열 씨 주변의 변호사업자들, 그들도 그렇고 다들 주문을 외우듯이 윤석열의 주장을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문 연설문의 문구도 그러하고 또 최상목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문이라든지 대국민 메시지의 문구도 흡사합니다. 사용하는 언어,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흡사하고 사실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오던 그 연설문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명백한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전혀 못하고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공무원을 위한 관저에 이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한 6개월 좀 쓰면 어때? 터무니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권리 없는 남의 것을 공짜로 6개월씩 쓸 수 있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관저는 이것을 유지하는데 인력이 막대하고 그리고 그 예산도 막대합니다. 그냥 써치우겠다. 도둑놈 심보가 아닙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해라. 국민의 세금을 선심 쓰듯이 그렇게 쓰지 마라. 또한 윤석열 씨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절대 정부의 수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 원수도 아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 인용 판결이 날 때까지, 인용 결정이 날 때까지는 대통령의 이름은 붙여둔다. 예우는 유지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헌법 수업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답인지를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이 마치 귀를 막고 사실을 보기를 피하고 그러면서 무엇에 취한 듯이 그들의 정신작용이 다른 무엇에 의해서 제어당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런 비논리적인 주장, 이것을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곧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질서를 빨리 잡는 이 내전 세력을 집게로 집어내듯이 치워 없애는 그러한 일을 하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